13번 경기 변동이죠. 뭐 경기 변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답은 4번. 4번부터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으며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른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시험은 가장 잘 나온 게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첫 번째 주기는 길다. 두 번째 진폭은 크다. 진폭이 크려면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아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불규칙, 불명확, 비대칭적. 네 번째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용도별로, 도시별로 가다 다르다. 그러면 회복은 천천히, 후퇴는 빠르다. 그 4번이 답이에요. 4번. 그럼 나머지 다 틀렸겠네. 1번. 부동산 가격 변동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지표로, 여기까지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야. 그러니까 측정 지표, 요 1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야. 건축량, 거리량, 가격, 공실 공가, 이걸 가지고 측정한다는 소리야. 건축량은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 안공량. 거리량은 등기 실적, 취득세 납부 실적,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다. 가격도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근데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거야. 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건축 자재 가격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경기가 호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호황 국면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라 타당성이 없다는 거야. 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투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경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결국 부동산 경기 호황이라고 말하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다. 타당성이 없다. 2번 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이 멈추고 하강을 시작한다. 틀렸습니다. 하강이 멈추고 그러지. 하강이 멈추고 이건 하강이 멈추고 회복은 하강이 시작이 아니라 상승이 시작이지. 상승이 시작. 그러면 상승이 멈추고 하강이 시작한다. 이것은 후퇴 시장이 되는 거죠. 후퇴. 3번 부동산 경기 후퇴 국면에서 중개활동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을 중시하게 된다. 얘는 상하도 하상수야. 상하도 하상수. 상이 뭡니까? 상향 시장에서는 하한선, 도 매도인 중심 시장. 매도인. 그럼 하상수는 하향 시장에서는 상,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 수, 매수인 중심 시장. 그런데 여기 3번은 하향 시장이 아니고 후퇴 시장이야. 그럼 후퇴 시장은 하향 시장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후퇴 시장이다. 후퇴 시장. 그럼 후퇴 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이고? 상한선이고. 누구 중심 시장? 매수인 중심 시장. 그럼 봐요. 3번 후퇴 국면에서는 중개활동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을 중시한다. 아니라 누구 중시한다? 매수인 중심 시장. 매수인. 바뀌었죠. 수하고 도가 바뀌었습니다. 수하고 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수하고 도가 바뀌었다. 자, 5번 후퇴 시장에서 후퇴 시장 나왔네. 후퇴 시장. 그럼 후퇴 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기준은 포인트 아님. 기준 가격은 포인트 아님. 하한선이 되는 겁니까? 상한선 되는 겁니까? 상한선. 그렇죠. 자, 13번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 67% 맞췄으니까 잘 하셨습니다. 자, 14번 문제 갑시다. 14번 문제. 나를 너무너무 슬프게 하는 문제도 또 14번 문제입니다. 그냥 13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14번은 1번에다 답을 찍고 그냥 가세요. 이 뜻이었죠. 1번에다 답을 찍고. 자, 읽어봅시다. 옳지 않는 거. 1번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기본적 분석을 활용한 투자로는 정상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정상이윤은 전부 다 얻을 수 있다. 그 무슨 이윤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은 정상이윤은 다 얻을 수 있다 했잖아. 정상이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겠지. 초과이윤은 여기 읽어봐요. 정상이윤입니까? 초과이윤입니까? 정상이윤. 이걸 다 초과이윤으로 읽었겠지. 정상이윤. 다시 정상이윤. 선생님 진짜 뺀질거린다. 그렇게 안게 생겼나 봐봐 지금. 요 14번 문제 여러분 몇 번 문제 35% 맞췄어. 65%를 어디다 답을 한 거야? 어디다가? 일보다 답을 하고 가야지.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죠? 이게 정상인 얻을 수 있죠. 초과인은 얻을 수 없는 거지. 초과인 이렇게 하지. 그래서 1번은 중간성효율적 시장이라면 여기 기본적 분석으로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중간성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정상인은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1번이 틀렸고 2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없다겠잖아요. 초과이익은 없습니다. 우수한 정보도 없습니다. 정보 비용도 없습니다. 있잖아요. 3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인지 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요거는 몇 번 했으니까. 4번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어버리면 그럼 투기 성립하잖아요. 5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많지만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4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정상이윤이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초과이윤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셔야 돼. 15번 주택 이용가 인사입니다. 15번 옳은 것 그렇습니다. 3번 답 3번 민간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겠잖아요.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 하향여가 과정이다. 하향여가 과정. 그래서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옵니까 있습니까? 오, 3번이 답이에요. 3번 불량주택이 주택시장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고 있는 거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불량주택이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하향 여가를 통해서 3번이 답이에요. 옳은 거. 그러면 나머지 왜 틀린가 볼까요? 1번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 사용으로 간 것을 상향여가, 하향여가, 상향여가. 2번 주택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면 하향여가 과정이 주택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긍정적인 것만 나온다. 그럼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면 그럼 저급주택 공급량이 증가 감소? 증가. 이건 최근에 우리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질문. 4번은 여러 번 봤잖아요. 고소득중 주거지와 저소득중 주거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급주택, 저소득중 주택은 경계에 가까이 있는 저급주택은 할인 할증. 이건 할증. 고소득중 주택은 할인. 그래서 인자하고 증자가 자리가 바뀌었죠. 할인하고 할증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틀렸고. 5번 수선 개량 비용이 수선 개량으로 인한 가치 상승보다 크대요. 비용이 더 크대. 그 비용이 더 크면 수선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 무슨 여가? 하향여가. 5번 집은 고비야죠. 고비야. 고가주택 지역에서 비용이 더 크면 하향여가 발생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고가주택의 말을 뺐지만 이것은 고비하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비하. 답 몇 번인가? 3번. 15번 잘하셨어요. 여기에 60% 이상이면 잘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속상해.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시험 잘 본 적도 없고 60점 맞으면 되니까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친정을 안 간다든지 시댁을 안 간다든지 그런 일 있지 말고 그냥 계획대로 가시고 그리고 친정 시댁 갈 때 제발 부탁하는데 결혼 요약지 가져가지 말 거. 가서 보지도 안 하면서 가져가지고 괜히 어디다 두고 전화해서 또 시어머님한테 어머님 파란 책 없어요? 이렇게 파란 책 아니라 이거 노란 책 없어요? 그런 거 없다? 어디다 둔지를 몰라. 시험 끝나고 발견해. 그러니까 아예 가져가지 마. 공부 안 된다니까 봐봐야. 가져가면 공부 될 것 같죠? 안 돼. 정 가져가려면 공법 기본서 가져가. 그래가지고 잠 안 올 때 그거 본다든지 아니면 베개로 삼고 절대 여기 결혼 요약 정리지 가져가지 말 거. 필수서. 왜 보도 안 할 건데 왜 가져가? 괜히 가서 잊어버리니까. 응? 제발 좀. 이거 절판돼서 나오도 안 해. 절판돼서 나오도 안 하니까 또 살 수 없으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자, 16번 갑시다. 16번 틀린 거 그렇습니다. 16번은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내기가. 16번은 답이 몇 번이요? 2번입니다. 여기. 준지대는 세 가지 알면 돼요.
준지대는 뭐까지 알아야 되면 세 가지. 준지대의 개념은 마샬이 토지처럼 일시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기계기구, 요 기계기구의 특징이 일시적 공급 고정이야. 공급 고정.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 기계기구처럼 일시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의 사용료를 준지대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마샬이 준지대라고 불렀다. 그럼 준지대라고 부른 이유는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기계기구가 공급이 고정된 것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단기.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영구히 또는 장기적으로 영구히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지대의 성격을 가지니까 준지대라고 한 거야. 이 기계기구의 사용료가 지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준지대라고 한 거라고. 근데 영구히 지대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단기적으로만 공급이 고정됐을 때만 지대의 성격을 갖는 거라고. 그럼 영구히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지대의 성격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기계기구의 사용료다 이거하고 영구히 지대의 성격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준지대의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요소 수요야. 생산요소 수요가 결정하네요. 수요 크기가 준지대 크기 결정. 준지대 크기 결정.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데 생산요소 기계기구의 수요가 증가하면 준지대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기계기구의 사용료가 준지대야. 그러면 공급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급은 준지대 크기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겠지. 수요가 증가하면 기계의 수요가 증가하면 기계의 사용료가 높아진다. 준지대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2번 봐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하자 없어요. 준지대는 생산요소 공급이 증가할수록 커진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할수록 수요가.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2번은 찾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자, 1번 리카도의 차액 지대에 따르면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니 차 불났냐잉? 이 소리야. 니차 불났냐? 리카도 차액 지대 불로소득 잉여. 리카도의 차액 지대에서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니 차 불났냐? 잉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3번 절대지대는 누굽니까? 마르크스.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부터 발생한다. 됐나요? 예. 4번 T내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 T내의 고립국이론, 농업입지론, 동시몬이론.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T내의 고립국이론 농업입지론이야. 그러니까 작물 재배 활동이야.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봤다.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T내의 고립국 이론은 농촌 토지를 이용할 때 생산비, 수송비에 따라서 공간으로 이렇게 동시몬 형태로 이렇게 나눠진다, 구분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T내의 동시몬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번 알론소 나왔습니다. 그럼 알론소가 나오면 최대란 말라. 최대. 알론소 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부분 이렇게 나온다고. 알론소 입찰지대는. 그러니까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라고. 가장 높은 부분 이렇게 나오면 옳은 말이야. 알론소는 최대, 가장 높은 부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인천인데 인천이 이거 도심이고 요거 지대고. 자, 예각으로 갈까요? 그리고 그러면 도심에는 상업용지 지대곡선, 상업용. 그다음에 이거는 주거용. 그다음 마지막에 예각에 있는 게 이건 이제 공업용. 그러면 세 개 있는데 상업용의 입찰지대 곡선, 주거용의 공업용 입찰지대 곡선. 그러면 우리 인천의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부터 해서
A 토지가 봐요.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공업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용도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해요? 상업용. 그래서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입찰 지대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러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토지부터 해서 요 B 토지까지 A 토지부터 B 토지까지 보면 주거용이 가장 높아. 그럼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는 공업용이 가장 높고 이렇게. 요게 어떤 도시의 입찰지대 곡선이야. 그럼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이렇게 포락이다. 이렇게 껴안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포락선이다.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증명했는데 여러분들 그림 그릴 필요 없고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이 나오면 최대란 말 나와. 최대. 알론소 입찰지대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러잖아. 최대란 말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이렇게 나온다고. 가장 높은 이런 말이 나온다고. 이렇게. 가장 낮은 그러면 틀린 말이야. 최소 그러면 틀린 말이고 알론소 입찰지대에서는 최대, 가장 높은 이렇게 나오지. 그 봐볼래요? 이 토지를 경매에 붙였어. 경매에 붙였는데 갑이 1억을 제시했습니다. 을은 8천을 제시했습니다. 병은 6천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알론소 입찰지대에 가면 요 1번지 토지는 어떤 사람이 이용합니까? 갑. 그럼 이렇게 하지. 알론소 입찰지대에 가면 어떤 토지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맞습니까? 네, 맞지. 가장 높은 나오잖아. 가장 높은. 그러니까 알론소 입찰지대에서 최대란 말하고 가장 높은이란 말이 많이 잘 나온다고. 뭐요? 알론소 입찰지대에 가면 어떤 토지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이 이용하게 된다. 가장 높은 나왔잖아요. 그럼 알론소 입찰지대는 여러 개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가장 높은. 자, 답은 2번인데 2번에서 마샬의 준지대가 나오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지대 성격을 갖는다. 영구의 지대 성격을 갖으면 틀리고 그다음에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 요소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 공급이 고정됐으니까.